안녕하십니까. 13주, 여기가 그죠? 13주 2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했던 과정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설은 증명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설은 증명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는 거하고 그죠? 가설을 뭡니까? 검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걸 증명한다는 이야기는 완벽한 오류가 없는 완벽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 가설이라는 것은 가설을 우리가 잘못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하는 일을 그죠? 완벽하게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무가설을 기각하거나 또는 기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증거를 통해서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못할 뿐이지 어떤 사실을 100%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반복된 가설 검증 과정 속에서 기각할 수 없는 기무가설, 기각할 수 없는 거죠.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해버리면 대리가설을 받아들이는데 기각할 수 없는 거니까 기무가설은 계속 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각할 수 없는 기무가설은 한정적으로 진실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뭡니까?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 범인이 뭡니까? 유죄라는 증거를 제시 못하죠. 그러면 검사가 뭡니까? 계속 다른 증거를 또 만들어서 제시함으로써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각할 수 없는 기무가설은 한정적으로 진실입니다. 그 상에서만 진실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증거자료나 검증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사실로 받아들여진 가설이 내일은 거짓으로 판명날 수가 있고 이번에는 H재료를 기각할 수 없다면 나중에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없으면 이거 우리 검사들이 그죠? 처음에 판사들에 있어 그죠? 기각을 만약에 해버리면은 다시 증거자료를 내세워서 그죠? 다시 이렇게 재판을 열죠.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1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격한 검증 대상입니다. 즉 말해서 물리적인 어떤 이론들은 그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죠. 어떤 물리학자가 그죠? 가설을 내세우면은 그 가설을 뭡니까? 어떤 태양계나 우리 일상생활이나 이런 쪽에서 그죠? 자꾸 물리학자들이 그죠? 검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틀리더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죠? 이 가설이 틀리더라 해버리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틀린 걸 뭡니까? 찾지 못하는 거죠. 찾지 못하면 이 이론은 뭡니까? 계속 참인 것처럼 해서 가게 됩니다. 가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됩니까? 가설을 어떤 자료를 딱 내버리니까 이거는 잘못된 가설이더라고 이제 증거가 나중에 증명돼 버리면 그것을 다시 뭡니까? 폐기하게 되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다는 거죠. 즉 받아들여진 이론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제 어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자꾸 지날 때 이제 물리학자들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겠죠. 검증하는 것은 과학의 본질이며 특히 새로운 검증 방법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더욱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죠? 기각할 수 없고 이 사실에 대해서 반리를 제시할 수 없다면 계속 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사실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수학이 아닙니다. 그죠? 직감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고 이 이론이 만약에 제시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그죠? 잘못됐다 이렇게 밝혀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뭡니까? 잘못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상대성 이론 같은 거, 그죠? 빛보다 빠른 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하에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거죠. 아인슈타인 만들죠, 그죠? 근데 그거는 뭐가 됩니까? 계속 사실로 받아들여왔죠. 근데 지금 뭡니까?
중력 가속기인가 뭐 그걸 통해서 빛보다 빠른 뭡니까? 물질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게 되면 그 상대성 이론은 뭡니까? 이제는 거짓으로 판정 나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가설이 검증 과정에서 그죠? 이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주어진 그 기무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한 뭡니까? 계속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과학계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오 제조약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때로는 한때 안전한 약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여러 복용자들이 장기간 사용한 이후에야 부작용이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그죠. 근데 이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임상 실험에서 안전하다고 알려진 어떤 관절염의 약은 수백만 명이 장기간 사용한 후에야 신장병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예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제조약이 우리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안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안전하다. 그 안전하다를 기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계속 사용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무가설이 뭐가 됩니까? 기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뭔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단지 뭐가 됩니까? 기각하지 못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이 오류죠. 자, 그러니까 오류가 반드시 존재하죠.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오류가 뭡니까? 있었는데 그 오류 기각을 못했으니까 계속 오류가 없다고 왔는데 나중에 그죠? 오류가 밝혀지면은 그것을 이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기무가설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이야기했지만은 아래 표와 같이 기무가설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기무가설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죠. 기무가설을 기각할 것이냐, 기각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밑에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 오른쪽은 가설 검증의 결과입니다. 자, 기무가설이 그죠? 실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는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죠? 사실이 아님을 판정내버리죠. 그러니까 기각을 해버립니다. 기각을 해버리죠. 그런데 기무가설이 실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내버리죠. 기각을 해버리니까 대리가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받아들이지 않죠. 기무가설이. 그럼 이건 오류라는 얘기죠. 이런 오류를 뭡니까? 일종 오류를 해서 알파라고 합니다. 이 알파를 나중에 그죠?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운 건 아니죠. 쉽습니다, 이거. 가설을 검증할 때 기무가설, 대리가설 두고, 오류는 뭐냐니까, 기무가설이 사실인데, 어떤 범인이 있죠.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한데, 증거자료를 제시 못하는 거죠. 증거자료를 제시 못하니까, 이 기각할 수 없는 거죠. 이 범인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범인을 잡아들일 수 없는 경우죠.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이걸 일종 오류라고 그러고 이걸 나중에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유의 수준. 그러니까 오류입니다. 오류. 알파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기각 이때 이 알파 유의 수준이 뒤에 가면 이게 이제 0.5% 이게 이제 그 확률로 이 알파 확률로 나옵니다. 확률로 올 때 알파의 일종 오류에 해당되면은 H0가 뭡니까? 기각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H0가 실제 사실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판정내버리면 이 정확한 판정이죠. 이거 이제 옳은 결정이라서 1-알파입니다. 이걸 갖다가 뭡니까? 선택 영역, 그죠? 신뢰 영역, 이걸 갖다가 신뢰
영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유수지를 다른 말로 기각 영역이라고 이제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알파에 만약에 오류 알파에 해당되는 확률이 들어가면은 기각 영역이고 1-알파는 이제 실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뭐가 됩니까? H0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도 뭔가 H0가 사실이 아닌데도 뭡니까? 사실이라고 판정될 때 있겠죠. 이것을 뭡니까? 이종 오류를 해서 우리가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이종 오류.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니므로 판정 나버리니까 옳은 결정이죠. 이것을 이제 1-베타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게끔 판정나는 요거를 갖다가 일종 오류.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판정나는 경우를 뭡니까? 이종 오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종 오류에서 알파는 기각 영역이고 2-알파는 실내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그죠? 이 기무가설, 이 중요한 것은 두 개 기무가설이죠. 이 기무가설에 대해서 일종 오류 만약에 그죠? 실제가 여기 실제 사실인데 뭡니까? 사실이 아님을 판단할 일종 오류를 만약에 줄이면 좋겠죠. 이것을 줄여주면은 이 이종 오류가 또 그죠 문제생기죠. 이것은 이제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본을 통한 오류의 원인은 추정에서도 설명하듯이 근본적인 원인은 표본 오차, 추정 오차에 있다. 따라서 표본의 결과를 이용하는 모든 통계 추론은 추정을 포함하여 가설 검정에서도 표본 오차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 검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오류,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를 크기를 줄여야겠죠. 이제 만약에 오류를 줄이면 줄일수록 판단력 신뢰가 더 나가겠죠. 그죠?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종 오류를 작게 하면 이종 오류가 커지고, 그죠? 상호관계가 있듯이, 그죠? 이종 오류를 만약에 작게 하면 일종 오류가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를 이제 제가 여기에서 나중에, 그죠?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종 오류는 우리가 지금 기무가설을 한 가지를 두고 하기 때문에 여기 사실인데도 이게 만약에, 그죠? 사실이 아닌 판정 이걸 줄이게 되면은 이게 실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실이라고 판정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문제의 가설 검증에도 이 두 가지 오류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제1종 오류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2종 오류를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가설 검증의 순서는 먼저 가설을 세운 다음, 자, 가설 세우는 우리가 기무가설, 대립가설 있었죠. 검증을 하기 전에 일종 오류의 크기를 정합니다. 일종 오류 크기라는 것은 뒤에 가지 아까 그 유의 수준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까 신뢰 구간 1-알파, 여기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이니까 95%다. 그러면 그죠? 이 오류는 알파는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요런 것들이 바로 그죠? 일종 오류 크기입니다. 그죠? 요거를 뒤에 뭐라 했습니까?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요 알파가 기각 영역이 됩니다. 오류의 크기라는 이야기는 이걸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각 영역, 그 다음 1-알파는 실내 구간이니까 이거를 실내 영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종 오류의 크기를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의 수준 알파는 표본의 결과 H자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추정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기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유의 수준을 뒤에 가면 이제 기각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종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알파를 제로로 한답니까? 이 확률이죠. 기각되지 않도록. 즉, 뭐가 됩니까? 잘못 판정되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실제 사실인데, 이거 100% 판정되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유의 수준을 제로로 0% 한다는 얘기죠. 알파를. 그러니까, 알파가 5%라는 얘기는,
5% 정도의 뭡니까?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고, 알파가 제로라는 이야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100%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에어백을 생산하는 A 기업은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주차 시에 가벼운 접촉에도 에어백이 터진다는 불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운전해 가는데, 그죠? 에어백이 너무 민감하면 안 되겠죠. 살살 뭡니까? 부딪혔는데 터져버리면은 그 에어백으로 뭡니까? 앞면에 손상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일종 오류. 잘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불만이 제기될 때 이걸 일종 오류입니다. 잘 만들었는데 잘못 만드는 것처럼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게 오류 맞죠? 잘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다고. 불만이 터진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일종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을 이걸 없애기 위해서 진행됩니까? 이제 이걸 없앤다는 이야기는 소비자의 불만을 없애는 거죠. 이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 속도가 시속 20km 이하일 때, 즉 주차 중이거나 세행일 때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드는 거로 판명이 되겠죠. 그쵸? 그럼 뭐가 됩니까? 자기 에어백을 잘 만들었는데 소비자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또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일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호등에서 대기 상태에서 신호등 대기 상태에 있죠. 20km로 서서히 출발합니다. 서서히 출발하고 있는데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과의 충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에어백이 작동합니까? 안 하겠죠. 서서히 20km 이하로 달리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마라 그랬는데 충돌해버리면 그대로 옵니까? 상처를 입겠죠.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일종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종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100%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종 오류라는 거죠. 실제 그죠? 잘못 만들었는데 그죠? 잘못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는 20km로 가버리면 잘못 만드는 거죠. 서지 말라고 했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뭡니까?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그 판정일 때 그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100% 사실이라고, 그쵸? 실제는 에어백을 잘못 만들었죠. 잘못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고 난 오류가 되는 거죠. 그 오류는 뭐가 됩니까? 이제 1로 그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일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0으로 만든 것은 이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 1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거기 이제 에어백에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죠? 뭐가 됩니까? 그 소비자의 불만도 작게 하면서 뭐가 됩니까? 이러한 에어백도 작동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백을 작동을 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에어백을 뭡니까? 작동 안 하게 한 거죠. 안 하게 했는데 에어백 작동이 잘 안 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소비자는 불만이 없게 만드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뭡니까? 불만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거에 뭡니까? 확률 항상 1이 되죠. 하지만은 그 뭐가 됩니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먼저 발생되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있고, 기무가설은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새롭게 밝히고자 하는 사실로 둡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됩니까? 기무가설은 참이라고 항상 가정하죠. 가정한 이제 증거자료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증거자료를 제시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데, 검증을 제시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참인데도 거짓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는 일종 오류, 그 다음에 거짓인데 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이종 오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의 상호 관계는 기무가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를 높게 하면 하나가 낮게 되거든요. 이제 기무가설을 만약에 오류를 만약에 일종 오류를 작게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정 오류의 오류가 커지게 되고 반대로 이정 오류를 작게 하면 또 기무가설이 커지게 되고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이 알파 베타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가능하면 뭐가 됩니까? 일정 오류도 뭡니까? 작게 나고 이정 오류도 작게 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이제 앞에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세우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1주차에 했고 2주차에서는 이제 뭡니까? 그 일정 오류, 이정 오류가 나오는데 일정 오류하고 이정 오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그죠?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까?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가 뭡니까? P값 검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이 나왔죠? 유의 수준은 이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걸 이걸 갖다가 뒤에 가면 그죠? 이걸 갖다가 기각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기각하는 영역, 그래서 기각 영역. 그 다음에 반대죠, 그죠? 1-알파 이거를 그죠? 신뢰 수준인데 이걸 갖다가 뭐 신뢰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니까 만약에 어떤 그 검증을 하는데 그죠? 신뢰 구간이 들어가면 기각하지 못하고 요 유수준이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각해버리는 그렇게 사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우리가 구간 추정할 때 있죠.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이 우리 신뢰 구간 앞에 했습니다. 자, 표본이죠. 표본의 표본 평균에다가 루트 n분의 이거는 뭡니까? 포준 편차에다가 z의 2분의 알파는 이거는 뭡니까? 양쪽 검정이죠. 양쪽 검정.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우리 앞시 했으면 이렇게 했을 때에 요거하고 요렇게 잘라주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요 면적을 알파라고 둡니다. 2분의 알파죠. 요 면적을 뭡니까? 2분의 알파라고 둡니다. 면적을 2분의 알파. 그럼 요 전체가 1이니까 요거는 뭡니까? 1-알파가 되겠죠. 전체는 1이 되니까, 그죠? 확률이 전체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을 뭐가 됩니까? 요 점이고, 요 점이 뭐가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그랬죠? 요거를 구간이라고 그랬죠. 신뢰 구간. 요거를 신뢰 구간. 요거를 뭐가 됩니까? 기각 구간이라고 그럽니다. 기각 구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평균이니까 U니까 여기 U가 들어가 있겠죠? 자, 기억나시죠? 자, 이걸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하면 이제, 자, 요걸 남겨놓고 다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U 빼기 X바를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됩니까? 크기는 뭐가 돼요? 크기가 절대치를 내버리면은 여기 날개죠? 자, X-U의 구간이 뭡니까? 여기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U가 있으면은 X바의 구간이 그죠? 여기 뭐가 됩니까? 요 구간이, 여기 뭐랬죠? 여기 그죠? 요 크기가 그죠? 요 크기가 요거란 얘기죠. X바하고 요 사이에 간격이 있죠? 간격이 뭐가 됩니까? 요거라 되겠어요. 요 간격이 뭡니까? Z의 2분의 알파에다가 루트 n분의 실론. 여기 간격이 되겠어요. 요 간격이죠. 요 간격이 바로 요거죠. 여기 이제 신뢰 구간 간격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뭡니까? 표본 오차 X바하고 U 사이의 간격이니까 그걸 뭐랍니까? 표본 오차라고 그러죠. 요 사이에 간격이 있죠. 간격을 뭐냐니까 표본 오차라고 이래 부른다는 이야기죠. 자, 표본 오차.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로 해봅시다. 표본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위식에서 Z의 2분의 알파에다가 루트 n분의 요거를 뭡니까? 요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표본 오차라고 한다. 이 표본 오차라는 이야기는 금방 이야기했죠. 여기 평균이 있으면은 우리가 표본에 대한 오차 그죠? 요거는 모수에 대한 모평균이죠. 요거는 표본에 대한 요거죠. 그러면 여기 존재하게 될 요 범위가 그죠? 범위가 요렇게
주어지죠. 주어질 때 요 구간 범위죠. 넓이. 요거하고 요거 사이 사실 여기 제로면 같아지는 거죠.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 오차가 있죠. 이걸 갖다가 표본오차를 한다. 표본오차는 꼭 기억합시다. 표본오차는 뭐랬죠? Z의 2분의 알파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시그마를 모르면 시그마를 뭡니까? 표본분자 쓰죠. 여기 S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변형하면은, 자, 이제 다시 변형합니다. 자, 이거를 변형합니다. 변형할 때, 자, 우리가 구간 추정에서는 U를 중간에 뒀죠. U를 중간에 뒀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반대로 합니다. 자, 이걸 다 새롭게 변형하면은, 자, 여기 오죠. 왼쪽에 절대질 없애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이번에는 뭡니까? U를 이렇게 이쪽으로 보냅니다. U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면은, 자, X바는 뭐가 됩니까? U 빼기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U 플러스 2분의 알파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다릅니다, 이거. 식은 같지만은, 요 식을 변형시키니까 U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차가 생겨서 범위를 나타내고, 지금은 뭐가 됩니까? X바를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마지막 식을 U 실내 구간 또는 U 실내 구간이라 부르고 이 실내 구간을 뒤에 이제 가설 검정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차이점이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최종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은 자 표본 오차는 똑같죠. X바 빼기 U입니다. 자 X바 빼기 U가 표본 오차. 우리 앞에 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요 표본 오차, 요거 표본 오차로 오죠. 그죠?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요걸 이제 표본 오차라 부르고 이 표본 오차에 대해서 U를 뭡니까? U를 중심으로 X바 U는 X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를 했죠. 표본 오차 금방 이야기했죠. 여기 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오차라고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는 X바는 U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라는 얘기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신뢰 수준은 뭐가 되면 신뢰 수준은 우리가 신뢰 수준하고 유의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유의 수준은 오차 확률이라고 그랬죠. 오차 확률은 알파 유의 수준이고 신뢰 수준은 뭡니까?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로 나왔죠. 그래서 0.95 같으면 95%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추정, 신뢰 구간, 이건 앞에 센 겁니다. 앞에 셌죠. 요거는 가설 검정은 우리가 지금이죠. 그래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걸 오차 확률이라 부르고 이걸 신뢰 수준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X바 빼기 여기서 여기 중간에 U가 오죠. U가 오고 X바 플러스 표본 오차 즉 이 말입니다. 요 표시란 이야기입니다. X바 빼기 요 표시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이 표시죠. 요건 여기 2분의 알파가 되겠죠? 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확률이 뭐가 됩니까? 신뢰 구간이니까 요거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죠.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요 구간을 벗어나는 걸 뭐랬죠? 오차 확률 알파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반대 P에 대해서 여기 있죠. 여집합. 요게 여집합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겠죠. 요거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을 벗어나는 거죠. 여집합이 바로 알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설 검정은 뭐예요? 가설 검정은 자, 이걸 바꾸니까 됩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가설에서는 요거를 이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바는 뭐가 됩니까? U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그죠? 그래서 가설 H0 기무가설이죠. 채택 구간. 이건 이제 기무가설의 채택 구간이에요. 만약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무가설이 채택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유의 수준이죠. 요거는 오차 확률이죠. 뭡니까 이거? 오류 확률이고 이거는 뭡니까? 기각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각 영역. 그래서 이제 요게 해당되면은
채택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뭐가 됩니까? 기각이 되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u 빼기 요건 x바입니다. x바. 자, 요겁니다. 요거 잘 안 보시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위에 다 돼 있습니다. x바에다가 u 플러스 펴보놓자. 그럼 뭐가 됩니까? u 빼기 요 알파에 2에 루트 해보면 시그마 x바에다가 u 플러스 알파 나누기 2에서 루트는 시그마.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x바 u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죠?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바로 1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여기 들어가면 기각 못하는 거죠. 기각 안 됨. 즉 뭡니까?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채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P가 뭐가 됩니까? 이거 반대 있죠. 반대 벗어나는 거. 요 구간의 바깥이죠. 여집합이라 합시다. 바깥에 여집합이면은 알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집합 안에 포함되게 되면은 만약에 만약에 x바가 요래 있는데 x바가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면은 뭡니까? 실내 구간 안에 영역되니까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한다 그랬죠. 만약에 x바가 요 여집합에 포함되면은 이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기각 영역이라 그랬죠. 기각되는 확률이니까 0 여기니까 뭐가 됩니까? H0는 이제 뭐가 됩니까?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에 앞에 배웠던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저 수식을 바꿔서 이제 가설 검증에 사용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은 유의 수준이 주어집니다. 주어질 때 유의 수준에 포함되면은 뭡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리고 유의 수준이 아닌 1-알파라는 거죠. 실내 구간 안으로 포함되면은 뭡니까? 기무가설이 기각할 수 없다. 즉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죠? 가설 검증에서 이제 U 구간을 이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고 이거는 그죠? 우리가 14주차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14주차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